그래서 5분 글방. 오늘은 로프터스의 쇼핑몰 미아라는 글을 읽고 얘기하는 건데,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죠? 일단은 이제 쇼핑몰 미아라는 건 이제 어떤 심리학자 엘리자 로프포스가 이제 기억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싶어서 이제 일부러 어릴 적 이제 한 번도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 없었던 소년에게 가서 가족이 일부러 너희한테 옛날에 쇼핑몰에 미아됐었다고 이런 거짓 얘기를 해요. 정보를 이렇게 자꾸 들려줘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고 막 혼란스러워하던 소년은 나중에는 그 얘기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렇듯 이제 사람이 반복적인 암시를 받을 경우 전혀 없었던 기억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정보라고 하고, 오정보 효과, 목격자 기억이라고 하는데, 오정보는 옳지 않은 정보잖아요. 네. 그리고 목격자가 제대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동 성학대의 회복 기억이라는 연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로프터스 교수가 이게 플라톤과 프로이트 사상처럼 우리 기억이 어떤 게 있으면 그거를 경험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거가 완벽하게 보존하는 거는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모든 과거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과거를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프로이트는 꿈과 현실이 뒤죽박죽 된 것이 기억이다. 꿈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영화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꿈과 현실이 뒤죽박죽 돼서 그 기억의 일부를 재생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로프터스는 이 두 사상가의 생각을 연결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쇼핑몰 미아 사고 시험인데 실제로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엄마가 너 그랬잖아 얘기하니까 얘가 점점 생생하게 그게 있었던 일처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이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다는 건데, 자기 공명은 가짜거든요. 가짜 기억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 영사기처럼,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계속 재생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듣거나 주입을 받으면 그게 암시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는 애들은 뒤죽박죽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 중에 제일 한심한 게 기억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잖아, 나 안 그랬어. 그랬잖아, 안 그랬어. 그냥 아예 그냥 끝난 일은 누구의 기억이 옳은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둘이 더 틀릴 수도 있어요. 둘 다 틀릴 수 있죠. 일관적인 기억을 이제 증인석에서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일관적인 기억을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대질 신문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꾸며내도 여러 사람이 똑같이 꾸며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게 되게 선택적이고 조작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을 그렇게 믿지 못해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사람은 다르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전혀 없었던 기억도 믿게 될 수 있다는 게 좀 무섭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사람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그걸 맞다고 믿기도 한 것 같아요. 네가 집을 태웠잖아. 너 때문에 화재가 났잖아. 하고 계속 얘기하면 정말 그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어떤 되게 맛있는 소스가 있었는데 그 소스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CU에서 샀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갔는데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노브랜드에서 샀다. 그러니까 이제 노브랜드를 들렸다가 CU에 갔는데 그게 뒤죽박죽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왜냐면 CU에서 샀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거기서 CU에서 다른 걸 샀는데,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대상에 대한 기억도 되고 시간에 대한 기억도 되거든요. 동시에 두 개를 했으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민서가 아니라 딴 애였는데 그 자리에 민서가 있었으면 민서를 가지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만으로 그 사람을 오해하는 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 양식이에요.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좋은 행동도 기억하고 나쁜 행동도 기억하고,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억은 진실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뇌를 찍는 fMRI로 장비로 실험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짜 기억이 진짜처럼 뇌에서 반응이 생겼다는 게 이게 되게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허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 진짜 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막 밥 먹듯이 허언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되게 잘생긴 오빠가 나 사귀자고 그래가지고 그 오빠하고 예전에 뭐 영화 보러 갔다 이 얘기를 자꾸 계속하니까 지도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오히려 좀 좋게 할 수도 있겠네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뭔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좋게 쓸 수도 있겠다고. 좋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학대 받았던 거 그걸 회복을 하는 회복 기억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럴 때 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치유를 해서 꺼낸다기보다는 그냥 없었던 것처럼 계속 묻어 버리기도 해요. 그걸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 꺼내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 글을 읽고 좀 가장 재밌었던 점이 있다면 그거 되게 흥미로워요. 뭔가 되게 처음에는 안 믿지만 뭔가 점차 내가 그랬었나 이런 게 진짜 가스라이팅 기술 같고 뭔가 이게 저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거 여기서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해놓고 아니었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만 믿고 있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란 말이죠. 적고 쓰는 사람이 살아남는 이유가 기록을 해놓으면 그걸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 줬잖아, 엄마 카드 줬잖아, 막 이런 걸로 막 싸우다가 알고 보니 내 주머니에서 나오고 이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사소한 걸로 그냥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는 시간을 낭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예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 글을 읽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예요? 나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기억을 너무 믿지 말자는 것도 굉장한 깨달음이 될 수 있어요.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기억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건 그렇지만 그럼 기록을 해놓는 게 낫죠. 물어볼 말이 있다면? 선생님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는가? 선생님 아주 많죠. 선생님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세세한 걸 많이 기억하는데 세세하게 많은 걸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이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그때 얘가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기억나거든요. 그 사실이. 네. 근데 그때 이 애의 반응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얘기 자체를 했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되게 세부적으로 뭐 이 사람 만난 날, 옷 같은 거, 인상착의 같은 거 기억을 잘하니까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걸 다 기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옳은 것도 아닌데. 기억력이 좋은 건 또 되게 저주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그때 기억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어본다고 기억력이 안 좋을 건 없죠. 근데 그것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못하면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기억을 믿지 않는 게 좋죠. 그건 맞죠. 기억이 왜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해석되는 이야기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억이 왜 정확하지 않나? 기억은 그냥 뭐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뇌에 새겨놓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의 이야기라고 왜 말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도 말했듯이 뭔가 여기 심리학자는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기억은 완전 불완전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나 그런 걸 작성을 해놔야지 진실을 알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네. 그래서 필기 같은 걸 해놓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구성이 되는 거예요. 말하다가 해석이 되고 편집이 되기 때문에 재해석되고. 재해석되기 때문에 계속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더 생각나고 막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그때 느꼈던 내 기분까지 합쳐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친구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또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친구가? 전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예 또 딴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좀 기억력이 좋은 사람 기억하잖아요. 그때의 말들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걸 티내지 않고 그냥 약간 떠보면서 물어보겠죠. 감정이 생겨서 그 대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죠. 그죠? 암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암시가 뭐예요? 암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암시가 약간 뭔가를 암시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암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는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뭔가 묘하게 있는 그렇죠. 어둡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암시를 한다는 거는 암시성이 높다, 피암시성이 높다 이런 말 하거든요. 피암시성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다 믿는 거예요. 너는 돈복이 많아. 그냥 놀아도 굶어 죽지 않아. 뭐 무당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이 피암시성이 높다 그래요.
암시적인 거는 이제 무당이 막 뭐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암시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알면은 그 사람은 왜 무당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피암시성과 암시성은 그냥 결국은 내가 믿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걸 믿는 거죠. 내가 믿고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이모는 저기 그거거든요. 그 샤머니즘 매니아거든요. 세상의 곳곳에 모든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근데 점쟁이들마다 다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다고 할 때까지 찾아다녀. 끈기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선무당이거나 잘 몰라가지고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이 맞다고 이제 무슨 기우제지 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할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 의지가 되게 놀랍다. 그래도 돈도 꽤 되잖아요. 한 번 보면 5만 원, 10만 원인데. 물론 좋은 얘기 듣고서는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랑 이 사람이 안 좋다고 하는데 좋다고 할 때까지 다니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냥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자기를.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믿으면 될걸. 사람이 누군가가 암시를 해줘야 믿어야 하는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연세 드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피암시성. 자기가 믿는 대로 바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답정너예요. 근데 네가 말해야 한다. 너는 말해야 해. 그래야 내가 믿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많죠. 그런데 기억은 왜 자꾸 바뀔까요? 우리 내가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가 원하기 때문일까요? 민수 생각 어때요?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기억들이 왜 바뀔까? 근데 기억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관점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서요? 네. 그래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 갖고 싸우는 게 제일 한심한 일이긴 한데 우리는 다 기억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기억 못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을 들게 했는지 있죠. 그거는 정확해요. 진짜 대부분 정확해요.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을 들게 하네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는 기억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도 감정의 해석이지만 그거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얘가 그 말을 했는지 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굉장히 나한테 수치감을 줬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정확한 감정에 대한 기억인 것 같아요. 감정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민서는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뭔가 단어 같은 걸 바로 잊어버리고 싶어요? 안 잊어버리고 싶어요? 네.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래요? 맥락 없이 외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시험 보면 맞는데. 시험 보면 다 맞는다고요? 근데 단어를 문장이나 맥락에서 외워야 되는데 그냥 막 자극과 반응으로 막 외우잖아요. A는 뭐 B는 뭐 이렇게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맥락에서 들어가 있어서 외우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서 읽기가 되게 중요하죠. 원서를 읽으면 그 맥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외우면 그냥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 근데 원서를 외우는데 모르는 단어가 50개야. 그러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한 20%면 읽으면 해요. 그러면은 그 맥락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단어집은 그런 스토리가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익히는 게 가장 좋은데 뭐 당장 이제 중학생이니까 단어를 외우고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럼 국어 단어는 안 잊어버려요 별로? 별로. 그러니까요.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맥락이 그 상황에 일어난 말들의 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다 전부인 것 같아요. 국어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되게 국어를 잘한다 싶은 애들은 문장 안에서 다 파악하거든요. 이 문장 안에서 긍정인가 부정인가.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선생님 다 쓰라고 그래요. 이게 긍정인지 아닌지 중립인지 빵인지. 그리고 되게 부수적인 애들은 단어 가지고 그래요. 단어 가지고 계속 선택해요. 이거 안 좋은 단어니까 안 좋은 거구나. 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기억의 저편이라는 지금 글을 읽었으면은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를 단어만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문장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단 안에서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걸 가르치거나 문제를 내는 사람들 있죠. 네. 이제 전체 맥락에서 다 보죠. 그러니까 맥락을 보는 크기가 뭐 전체 다 그거죠. 맥락을 보는 크기가 전부 아닌가요? 공부하는 이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서가 만약에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막 문제를 푸는 걸 보면은 민서도 전체 맥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되게 세부적인 걸로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귀엽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가요? 나는 그러죠. 그래서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이것도 맞잖아요. 항상 그러거든요. 이것도 맞.
그거를 맞고 안 맞고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이 기준으로 맞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많아. 얘도 예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돌 기준으로 예쁜 애를 골라라 했으면 아이돌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 기준으로 얘도 맞잖아요. 그걸 자꾸 수학 잘하는 애들이 따지곤 해요. 로프터스의 수평물 미화를 한마디로 하자면 기억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기억은 믿을 수 없다. 선생님은 기억은 확장되고 축소되고 변경되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자. 쓰는 자만이 삼는다. 삼는다. 남는다.